네, 반갑습니다. 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의 이용 방안 및 가지급금 절세 방안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급금 처리를 잘못하시면 우리 사장님들 법인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가지급금, 가수금 모르시진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지급금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보면 대출이 되고 개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는 거죠. 보통은 은행 같으면은 이렇게 대출 처리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취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한테 대출을 받는데 무슨 까다로운 절차랄지 이런 거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직원한테 얘기해서 야 뭐 얼마 싸줘. 그러면 이제 그게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가지급금, 가짜로, 그러니까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법적 증빙,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정표, 뭐 그냥 계산서, 뭐 아니면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이 뭐 계약서랄지 뭐 이런 게 없이 법인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가지급금을 가져가면 나중에 관련 증빙을 첨부를 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던가 뭐 아니면 상여나 급여를 처리하면 좋은데, 이 가지급금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가지급금이 눈처럼 쌓이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은 나중에 처리할 때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그 가지급금이 커지는 경우 세무조사의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이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여에 대한 세금을 이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으니 바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여에 대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안 냈겠죠. 그와 관련된 가산세까지 하면은 몇십억의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가지급금 처리 방안 꼭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이 주로 발생하는 거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종 거래처, 접대랄지 사례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회사한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가 참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장님 상여, 인건비, 급여를 처리하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받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상여로 처리되면 그냥 세금만 되니까 그냥 아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급 많이 쌓이면은 인정이자라는 걸 일단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인정이자는 4.6%나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그건 자동으로 상여가 됩니다. 물론 가지급금이 4.6%,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 그냥 가지급 전체를 처음부터 상여를 처리를 했으면 문제가 4.6%의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데, 괜히 4.6% 내면은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회계사님 이거 처음부터 내가 인건비를 처리하면 어렵다, 이 돈을 나중에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처리하면 내가 당장 세금 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면 이제 가지급 처리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 남구에서 산업용 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시는 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설명드린 가지급금을 증빙 처리 없이 계속 쭉 쌓아만 두고 계시다가 과세당국의 눈에 띄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세무조사가 몇 달 동안 진행되다 보니 그 밖에 가지급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매입 처리했던 이런 비용들까지 다 불인정 받고 이래저래 해서 세금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몇 달 동안 또 세무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회사 분위기도 다운될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도 계약도 많이 하고 수주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 사장님이 한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수주도 많이 못하게 되고 매출도 많이 줄어들어서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도 좋은 직원들도 많이 나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이런 작은 부시 때문에 이런 회사가 어려워진 건데, 우리 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들도 가지급 처리 방안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지급 처리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식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무보상비랄지 이런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뭐 배당도 있습니다. 초과 배당 제도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회사 사장에 맞게 배당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당 처리하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초과 배당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할 때, 우리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가지금 같은 경우도 자산 처리되니까 괜히 이거 실제로 자산도 아닌데 자산으로 평가받으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지금 많은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금융기관만은 좀 다른데 신용조사를 할 때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대출 받으실 때 가지금 없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금 처리 방안, 뭐 또 말씀드린 지식재산권, 뭐 아니면 직무보상비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가지고 가지금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뭐, 아까 설명드린 배당 제도도 잘 좀 이용하면은 가지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 사장님들이 가져갔던 가지금을 다시 회사에 반납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회사에서 가져가신 돈을 다시 반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금 상황에 따라 뭐 적절한 방법, 즉 지식재산권, 배당, 자기주식 매입, 자사주 매입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상여나 배당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좀 처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방법에 따른 케이스에 따른 상황은 각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금 처리 방안 좀 설명드렸고요. 가지금의 위험성, 다음에 가지금을 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이런 방안을 좀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이상으로서 가지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리 예방사협회 문정태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